자, 뭐 전체적으로 공법이 어렵지만 이 국토계획법 앞부분은 특히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계획이라는 거를 전혀 우리가 접해보지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도시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라고 그랬었죠. 도시가. 그러면 그 도시라는 행정단체를 제가 한번 써보면 도시가 어디라는 걸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청이라는 용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자, 우선 자, 우리나라 행정 주체가 우리나라 행정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여러 그 행정 업무를 보는 부서들이 있죠. 우리 부동산 쪽은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농림수산축품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농림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그 부서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업무를 보는 부서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있습니까? 있죠. 네, 그럼 우리가 국토교통부를 행정주체라 부르는 거예요. 행정주체. 그리고 행정주체 안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외부로 발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청. 제가 지금 뭔 얘기했냐면 행정주체, 행정청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소송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구별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 내가 행정주체로부터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럼 행정청을 상대로 우리가 행정기관 상대로 제가 소송 제기합니까? 그런 걸 민사가지라 뭐라고 그래요? 행정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한테 보세요. 국토교통부가 나한테 어떤 처분했는데 내가 그 불이익 당한 거예요. 굉장히 불이익 당해서 제가 불만이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국토교통부라고 써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써야 될까요? 피고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쓸 때도 있고 국토교통부라고 쓸 때도 있어요.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공무원 공부를 하든지 뭐 고시 공부할 때는 그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딱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구별은 해야죠. 국토교통부를 뭐라고 행정주체라고 하고 거기서 의사를 결정을 하시는 분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장관자가 붙으면 그분이 이제 행정청이란 말 쓰는 거예요. 하얀색은 행정주체, 이건 행정청. 그럼 또 이런 것도 보세요. 국토교통부 밑에는 하급 단위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역은 서울특별시, 인천 같은 광역시, 세종시와 같은 자치시, 제주도와 같은 자치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경기도라든가 충청, 남도 같은 도가 있어요. 도. 그냥 도도 있죠? 네, 그럼 여기 보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는 이 하얀색처럼 행정주체입니까? 그럼 거기에 또 행정청이 있겠죠? 네, 그럼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이렇게 특별시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시장. 이런 분들은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광역에는 광역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치시에는 세종자치시장이 있고 제주도는 제주자치도지사 이런 분들이 있고 그냥도에는 도지사가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기억할 거는 노란색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란색이 행정청이니까 이 행정청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계획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이거 다 행정청들이 한다고요. 행정청들이 이런 계획을 만든다. 행정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주체는 요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고 실제 계획을 만드는 분들은 행정청이 만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이분들이 이런 도시계획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또 기초가 뭐가 있습니까? 기초? 자, 기초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하급 단위로 뭐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죠. 구. 구를 좀 더 전문용어로 우리가 자치구라고 그래요. 자치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구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우리가 세종자치시나 자치도나 도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 군이라는 단위가 있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시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밑에 우리 주소 쓸 때 구를 쓰죠. 구. 이렇게 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치시나 자치도나 그냥 도 이런 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청은 누가 있습니까? 행정단위가 시군구면 행정주체가 이렇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구청장, 자치구청장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제가 이 중에서 도시가 어디예요? 도시? 이렇게 우리가 행정청을 이렇게 서열대로 이렇게 국가행정단위, 요거 이제 광역행정단위, 기초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행정청은 요 파란색으로 묶어볼게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입니까? 이게 지금 행정단위의 도시죠. 도시. 도시고 뭐 여기 시, 군도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도시라고 이렇게. 그럼 제가 파란색으로 묶지 않은 거 여기 뭐 경기도 같은 도. 그다음에 여기 자치구 이런 구. 그다음에 여기 국토교통부 이런 거는 행정단위라고 여기 도시라는 단위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거기 옆에 그 보조단 좀 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말한다. 경기도와 같은 도, 강남구 같은 자치구는 도시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또 중요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도시자로 시작하면 그 만드는 장소가 다 어디예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 제시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고 특광시, 군, 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실제 규제하는 계획은 이 도시관리계획이 실제 우리 국민들을 이제 규제를 많이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들을 실제 규제하는 것은 이거는 장기적인 방향 제시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6가지 이렇게 종류로 쭉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을 규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장기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계획.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서울시는요. 서울시가 하나의 도시입니까? 근데 서울시는 주변 도시랑 연관 관계가 있어요? 있죠. 그리고 저 성남에 분당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근하시죠? 또 끝나고 나면 또 퇴근도 하시고 이렇게. 그럼 교통 같은 거 서로 연결해 줘야 됩니까? 지하철 같은 거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남양주라 이런 도시들이 다 서울에 근접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다 이렇게 생활권이 서울 생활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독자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 있지만 그거보다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개의 도시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먼저 방향이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자 도시에 대해서 방향이 나오고 실제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이 나오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체계적이죠. 우리나라 행정관청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요. 이런 법을 만들 때 그냥 막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빨리 하고 제가 진행할게요. 이거 어차피 어려운 내용이라서 어차피 또 뒤에 또 반복되니까 미리 좀 한번 보고 가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도시라고 안 나와요. 도시자가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죠. 도시로 시작하는 계획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광역계획에다 쓰세요. 이렇게. 어디다 뭐라 쓰냐면 2개 이상의 도시가 묶여있다 이렇게. 자,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으면 우리가 거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건데 서울은요. 서울을 포함해서 주변 도시가 30개가 묶여있어요.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의 인근 도시는 거의 다 광역계획권 묶여 있습니다. 서울, 인천, 뭐 경기도 해가지고 거기 웬만한 도시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평택, 뭐 화성 다 서울시 안에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일 때 서울시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서울시 광역계획권 안에 서울을 포함해서 주변 도시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발전의 방향을 세워주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야, 광역계획권이라는 장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울을 포함해서 이렇게 30여 개 도시를 묶은 다음에 그런 넓은 지역에 대해서 광역이란 말이 넓다는 말이 있잖아요. 뜻이 넓다. 광역. 그래서 이렇게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이렇게 정하고 거기다 계획 세워주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각자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 세워주는 계획이 있습니까?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도시관리계획도 이 도시로 들어와서 각자 도시에서 서울이면 서울이라는 도시, 인천이면 인천이라는 도시 안에 들어와서 또 도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방향 말고 실제 도시를 이렇게 실행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실행하는 거예요?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거.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막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요.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규제를 받는 겁니까? 규제를 받죠. 규제를 받으면 나쁜 거죠. 막 땅값도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반면에 규제가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3번에 기반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땅 말고 그 주변 땅들 좀 보세요. 도로가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되는 땅 주변 땅들은 땅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계획인데 이게 규제를 강화해서 나쁜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나쁘게 배우실 거겠죠, 이렇게. 5번 도시관리계획, 6번 도시관리 이렇게. 그래서 써 있는 것들 앞으로 또 뒤에 가서 배우실 거니까 그때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배운 게 뭘 정리했습니까? 우리 행정청. 자,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예, 상급관청, 제일 국가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노란색으로 기억하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런 분들은 광역행정청.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라고 합니까? 기초행정청이고 여기서 도시의 행정청들은 누구예요? 도시. 도시면 다 얘기하지 말고 어디가 도시입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지사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도지사는 빼고 도를 뺐으니까 시장, 군수 이분들이 도시라는 개념을 잡고 그 도시의 행정청들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